미래커피 컨퍼런스 오픈 넥스트 마지막 세션입니다. 카페 사장님들, 커피의 맛과 또 가격 중에 어떤 것에 공을 들이고 계신가요? 이 정답은 빅데이터에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 없이 카페를 운영하는 많은 사장님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고객 데이터 분석 방법과 고객 맞춤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크레이저 커피 그룹의 전기용 대표이사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커피 그룹의 전경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컨퍼런스를 왔는데요. 원래 저희도 여기 부스로 참가하려고 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캔슬이 됐죠.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되게 대단하시네요. 이 수업을 들으러 여기 와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사실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미래 전략 컨퍼런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카페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런 트렌드나 흐름에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좀 안타깝죠. 그게 왜 그러냐면 카페 자영업이라 하면 좀 약간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카페에서 해봤자 무슨 데이터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좀 전에 아까 했던 로봇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카페 시장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올드한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실제로 우리가 보면 카페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많이 도출할 수 있고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그런 강의 내용인데요. 되게 단순합니다. 오늘 실제로 카페에서 적용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IT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방대한 정보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그걸 정보화하고 그걸 전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 굉장히 1차원적인 그런 수준의 카페 마케팅입니다. 이게 1차원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게 우리가 진짜 이런 데이터들을 너무 흘려버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DB 마케팅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회사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죠? 큰 회사에서 뭐 IT 업계에서 뭐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굉장히 멋들어진 그런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저렇게 활용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듣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DB 마케팅 이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너무 어렵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우리는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프로그램 또 어디서 들은 프로그램들은 있잖아요.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난 비싸서 못해. 이런 생각들을 그냥 지레짐작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강의는 뭐 여기 오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지만 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알고 또 더 나은 정보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기초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1시간짜리니까요.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고 Q&A 시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란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특히 몇 년 전부터 빅데이터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가서 이제 특히 교양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떤 뭐 강사들이 나와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뭐 몇 시간이고 얘기를 합니다. 듣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의미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데이터는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있죠? 여기 계시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마스크 낀 사람, 안 낀 사람, 그죠? 이런 것들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관찰하면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특정한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한마디로 날 것이에요. 날 것에 대한 것들이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DB 마케팅의 시초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우리 카페들 예를 들어 볼게요. 카페들 들어오는 손님들 보면 보이잖아요. 특히 대면 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카페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현재 하고 계신 분? 한 분 계시고, 아니면 지금 예정자, 아니면 바리스타, 예정자. 카페를 하는 분이든 예정자든 여러분들이 지금 손님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손님인 경우에 이제 카페를 가면 사장님은 보시겠죠? 이분은 20대, 저분은 30대, 여성, 남성. 이분은 10시에 와, 이분은 9시에 와, 이분은 점심때 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관찰되는 것들이 데이터예요. 우리는 그 데이터들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뭘까? 이제 DB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데이터들은 이런 것들이 모여진 집합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모여진 것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 뭐 20대, 30대, 40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한 곳에 이제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나 아니면 카페에서는 카페 사장님과 직원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의 집합이에요. 집합. DB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지금 단순히 관찰했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 저 사람은 뭐가 있어. 자,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내가 가진 이런 단순히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정보로 활용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DB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볼까요? 고객의 인적 정보와 구매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인적 정보가 뭐예요? 아까 20대 남성, 30대 남성, 그죠? 그다음에 뭐 성향이 내성적이다, 아니면 외향적이다, 사장님한테 말을 잘 건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분은 아메리카노를 시켜. 그런데 이거 보니까 대략 이런 류의 그러니까 대학생들, 여성 대학생들은 약간 아메리카노보다는 달달한 걸 좋아하더라. 이런 게 바로 인적 정보와 구매 정보가 합쳐진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아까 보여진 것들이 뭔가 유의미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고객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니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맞춰 나가는 작업이 바로 DB 마케팅인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정말 고도화된 이런 마케팅 전략들을 보시면, 특히 쿠팡이나 이런 거 보실 때 여러분들 혹시 구매 한번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원두 커피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걸 검색을 몇 번 해요. 그러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페이지에 원두 커피가 먼저 뜰 겁니다. 되게 고도화된 그런 그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카페 사장님들은요, 이게 카페에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거는 IT 회사니까 가능해,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말아요.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단순한 거거든요. 그냥 장사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 카페 사장님들 장사 잘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DB들을 그냥 이게 DB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어라는 걸, 그러니까 뭐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 단골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DB 마케팅이든 뭐 어떤 거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장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이슈입니다. 중요한 이슈. 그게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고객 데이터는 도대체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죠?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면 이 손님을 바탕으로 아까 관찰하는 그런
DB가 나와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관찰된 그런 데이터가. 그걸 어떻게 수집하느냐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장님들이 이런 DB 마케팅을 못하는 이유는 이런 DB를 체계적으로 쌓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못해요, 일단.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 아까 말씀드린 이 손님이 있으면 뭐 20대의 남자, 이걸 어떻게 알지? 그냥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억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절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옛날부터 이걸 잘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되게 수집을 잘 하시는 분들. 자기도 모르게 이미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옛날에. 혹시 옛날에 보셨나요? 이거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 하던 거거든요, 저게. 저 숫자 보이시나요? 2014년, 2015년. 제가 지금 현재 버전에, 이런 DB 마케팅을 하기 이전에 되게 올드한 시절에 하던 마케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지금도 이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식당 같은 데 많이 갈 때 명함 이벤트 같은 거 하지 않아요? 혹시 기억하시죠? 뭐 술집 가면은 뭐 아니면 식당 가면은 뭐 명함 넣어주시면 그 다음에 뭐 콜라 한 병 드립니다, 뭐 드립니다, 아니면 뭐 여러 선물을 주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명함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거기서 이제 또 1단계, 2단계가 나눠집니다. 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로 사은품 주고 마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주고 마는 분들. 근데 그 다음에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가지고 DB를 수집합니다. DB.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녹음이 하나도 안 돼갖고요. 자, DB 수집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명함 이벤트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명함 이벤트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일까요? 명함 이벤트를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학 상권 혹은 주택 상권. 대학 상권에서 학생들은 명함 갖고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명함 이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오피스예요. 오피스 상권에서 명함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대학 상권에서는 명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쿠폰을 만드는 거예요. 쿠폰. 이름, 연락처, 이메일. 그리고 맨 밑 또 중요한 게 있죠. 이벤트에 동의하는 거. 마케팅 이벤트. 여러분들 어디 요즘 홈페이지 가입할 때 보면 마케팅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그 동의 없이 이거 수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보관 기간도 1년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도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게 약간 다른 게 있죠. 두 번째 거 보면 이벤트 당첨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좀 가끔 의심하지 않나요? 이거 주긴 줘? 주긴 줘?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야? 전 솔직하게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실제로 진짜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그것도 해소시키고, 그죠? 해소시키고 이걸 보여주고, 그럼 좀 의심이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그럼 또 받은 사람은 또 회사에 가서 나 이거 받았다 이러고 또 데리고 와요, 손님들을. 그러니까 계속 이게 단골이 생기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여기 예전 데이터로 제가 남겨둔 거였거든요. 여기 보면 시트가 여기 보이잖아요. 포인트 보이시나요? 근데 포인트가 안 보이지? 여기 시트 뭐 당첨자 취합, 통합, 그다음에 14년 9월, 14년 10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옛날부터 저는 이제 예전 기업에서도 마케터로 있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데이터 모이는 걸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시트를 보시면 14년 9월 달 이름을 쫙 적어요. 핸드폰 번호하고 쫙 적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도 그렇게 적고, 그리고 처음에 통합으로 전부 다 이제 다시 합치는 거예요. 컨트롤 C를 해서 합치든가, 여러분들 뭐 서식 알면 붙여갖고 자동으로 붙여지는 그건 걸 쓰면 돼요. 그렇게 하면 솔팅을 또 하잖아요. 솔트, 그러니까 정렬을 하잖아요. 정렬을 하면 이게 또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동일한 사람, 그죠? 이름이 같은 사람. 그 사람 뜻은 뭘까요? 자주 오는 단골이에요. 매달 와서 참여하는 그런 진성 유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걸 자동으로 다 해줘요.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요즘에 좋은 프로그램 이제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하는 거 이런 걸 안 하셔도 로컬화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비용 진짜 안 듭니다. 여러분들 아까 위에 좀 다시 볼까요? 요 명함 요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될 것 같아요? 200장에 10,000원에서 20,000원이에요. 장당 1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비용이 안 들어요.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POP 같은 경우도 못한다? 못하면 그냥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런 POP 만드는 그런 어플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 사장님들은 여전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끼케야 도장 쿠폰을 쓰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여전히 뭐 카페들 보면 도장 쿠폰 쓰고 있지 않나요? 많은 곳에서. 그죠? 그리고 그게 다 되면 아메리카노 하나 주고. 저라면 도장 쿠폰 그 받을 때 거기도 이름이나 이걸 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주고, 그리고 그 DB를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아직도 안 합니다. 아까 카페 하시는 분 DB 마케팅 뭐 어떤 거 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되게 단골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대부분의 카페 사장님들은 그저 손님한테 말 걸고 재밌게 하고 좀 기분 좋게 하고 그런 거에서 끝난다는 거죠. 관리 단계가 아니에요. 관리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골은요, 첫 번째는 일단 먼저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고객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고객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방문하게 되고, 단순히 방문하게 만든 거에서 끝내지 말고 팬이 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내 고객의 이 사람은 우리 예를 들면 저희 크레이저 하면 막 딴 데 가서도 저기 가야 돼. 저기가 진짜 좋아. 그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식의 그런 열정적인 그런 로열티를 가진 그런 단골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려면 이런 DB들을 계속 모으다 보면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합 이렇게 시트를 계속 모으다 보면요, 진짜 10명, 20명, 10번째, 20번째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과연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저 같으면 당첨 한번 시켜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무작위 추첨이라고 안 나와 있죠? 무작위 추첨이라고 안 나와 있죠? 무작위로 한다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엑셀도 이게 돌리는 게 있거든요. 무작위 랜덤으로 랜덤 추천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단골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짓말 한 거 없잖아요. 무작위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고객 DB를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지금은 언제 이거 하고 있냐 이거죠. 저 예전에 진짜 마감하고 나면요, 엑셀에 계속 이것만 했어요. 퇴근할 때, 퇴근하고 나서 밤 12시까지 계속 이것만 해요. 숫자 보이시죠? 한 달에 뭐 137명 이렇게 내고 막.
이거 사실 굉장히 귀찮은 거거든요. 손님 입장에서. 명함은 그냥 넣으면 끝이잖아요. 되게 간편하게. 근데 저거는 자기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이메일까지 쓰고, 주소가 아니죠, 전화번호에다가 이메일까지 쓰는 그런 작업까지 들어가요. 손님 입장에서는 사실 저거 진성 고객 아니면 되게 귀찮은 거거든요. 정말 귀찮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하는 분들은 어떤 고객일까요? 저걸 진짜 바라기도 하고, 공짜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공짜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단골 고객들 같은 건 이거 진짜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거 진짜 타고 싶어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선물도 여기는 단순하게 덧치만 나와 있지만 뭐 보틀도 주고 우리 MD 상품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줬어요. 어떤 때는 뭐 상품권, 그죠? 어떤 때는 뭐 음료 세트 상품권 만들어 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뭐 재밌거든요. 그리고 진짜 되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정말 귀찮습니다. 손님들 정말 이제 귀찮아요. 요즘엔 도장 쿠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도장 쿠폰도 지갑에 넣어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즘 지갑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가 그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지갑 안 들고 다녀요. 요 핸드폰 이거 하나는 끝입니다. 핸드폰 이거 하나. 이거에다가 요즘 삼성페이 되죠, 무슨 페이가 되죠. 그리고 저는 여기 지갑 하나 넣어두고 그냥 계속 놓고 다닙니다. 뭐 현금을 잘 안 써요. 그런 시대에 이거 쓰라 그러면 안 씁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안 써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포인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거 절대 광고 아니고요. 그냥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지금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심지어 저는 쓰지도 않습니다. 이거 이 회사 거 쓰지도 않고요. 여러 회사들 중에 하나를 그냥 제가 들고 왔습니다. 요즘은 포인트 프로그램을 쓰고 있죠. 여기서도 잘하는 사장님과 못하는 사장님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 프로그램을요, 그냥 단순히 포인트로만 생각하세요. 예전에 이제 도장 쿠폰에서 그냥 단순히 전환한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받고 또 엑시스를 하고 확장을 하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숨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일례로 자, 도장 쿠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일단은 자, 도장 쿠폰 첫째 10번 찍는 거잖아요. 혹은 어떤 데는 뭐 8개, 어떤 데는 뭐 12개, 뭐 스타벅스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몇 개죠? 20개인가? 뭐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숫자 하나에 뭔가 서비스 쿠폰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퍼센테이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무슨 말이냐? 첫 고객일 때 예를 들어서 첫 고객인 경우는 뭐 100포인트를 먼저 주고 시작할 수도 있고, 첫 번째에서 20번째까지는 3%, 뭐 50번에서 100번 사이에는 5%, 또 아주 VIP는 10%, 이런 식으로 고객 구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차등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누가 와도 도장 하나 찍고 나가던 도장 쿠폰에서 손님의 우리 가게의 충성도에 따라서 그런 퍼센테이지까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퍼센테이지, 고객의 등급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용실도 가보면 뭐 등급에 따라서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선입금 뭐 얼마면 뭐 얼마 쓸 수 있고, 이것도 그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손님들이 자주 오면 할인 혜택 많이 준다, 보너스 포인트 준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단순하게 거기에서만 이미 데이터가 벌써 달라져요. 도장 쿠폰보다 좋은 게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포인트 프로그램 회사가 제가 한번 네이버에서 찾아봤거든요. 딱 찾아보니까 수도 없어요.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메일로도 여러 업체들이 이제 영업 메일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것만 봐도 거의 매주 날라와요. 매주 처음 보는 업체들이 정말 많이 날라옵니다. 여러분들 뭘 고르느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게 있겠죠. 이 프로그램을 쓰는 데 있어서. 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데 그럼 이거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보통 이런 걸 보고 유튜브 각이라고 그러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카페를 하고 있으면 내가 쓰고 있는 포스와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연동이 안 된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 프로그램 회사에서 쓰는 포스만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미 쓰고 있는 거랑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스 안에 집어넣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그쪽 포스를 무조건 써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처음 오픈할 때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 카페를 오픈해서 포스를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예전에 포스 렌탈하신 분들 렌탈하신 분들은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무조건 내가 쓰고 있는 포스와 연동이 되는지, 이게 심어지는지 프로그램이,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객 등급별로 나눌 수가 있고, 고객들을 어떻게, 이따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뒷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관리자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관리자 프로그램이 얼마나 보기 쉽고 얼마나 활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 오면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그걸 보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워. 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곳들은 그냥 포스 안에서 무조건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옛날 포스들 보면 되게 구리거든요. 느려요. 하다가 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월 사용료가 있거든요. 월 사용료하고 메시지 전송 비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마케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객들한테 뭔가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요즘엔 그런 정보를 주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고. 보통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문자 메시지로 가요. 대부분. 그럼 문자 메시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엔 뭐라 그러죠? 여기서 무제한이라고 그러죠? 무제한 문자 전송. 손으로 일일이 하면 다 됩니다. 그럼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프로그램은 그냥 월 사용료 안에 저 메시지 전송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있어요. 또 어떤 프로그램은 월 5,000원에 건당 30원, 어떤 데는 건당 25원, 이런 걸 다 따지셔야 돼요. 영업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거 설명 잘 안 해요. 그냥 뭐 월 얼마에 이렇게 다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메시지 전송하려고 보니까 건당 50원, 뭐 건당 60원, 막 딴 데보다 2배 이상 높고. 그래서 실제로 메시지 보내는 데이터 양이 방대하면은요, 요 건당 수수료가 많아지면 불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300건 보낼 때랑 1000건 보낼 때랑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비용도 실제적으로 달라지고. 다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안 나오네요. 네 번째, 모든 데이터는요, 프로그램 회사에 기속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보법상 그래요. 개인정보법상.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되게 웃기죠? 이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내 가게에서 내 손님인데 나는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밑에 나오죠. 프로그램 교체 시 고객 데이터 손실 가능.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번째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교체를 하려고 그래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데이터를 못 준대요.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그러면 내 이때까지 관리하고 있던 그런 고객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데이터예요. 그게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할 때, 고를 때 이 데이터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협상을 했었어요. 이거 만약에 내가 니네랑 계약이 종료가 되면 이 데이터를 이관시키는 거를 특약에 넣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특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거든요. 옮길 수 있게. 뭐 지금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는 있는데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는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쓸 수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본다든가 그 고객 정보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절대 볼 수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보법상 그걸 보시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볼 수 없다 해서 내가 다른 프로그램 이관했을 때는 볼 수 없는 그런 로 데이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로 넘겨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얘기만 잘하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그 데이터를 잘 넘겨달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그래 프로그램 좋아, 이 프로그램 좋고 저 프로그램 좋고 정말 좋은데 회사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게 봤었어요. 많은 IT 업체들, 스타트업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정말 쓸 때는 좋았죠. 만약에 이 회사가 재무가 탄탄하지 못해갖고 혹은 영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 회사가 망하는 거, 카페 망하듯이 망해버리면 이 데이터 어디로 갑니까? 자, 싸이월드 지금 데이터 지금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싸이월드가 좋은 예잖아요. 여러분들 사진들 지금 없잖아요. 그 회사가 살아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못 가져오잖아요. 지금 뭐 다시 뭐 한다고는 하는데 그 전까지 지금 우리 못 가져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쌓아놓은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꼭 고려하셔야 돼요. 포인트 회사를 고를 때는 이거 고려 안 하고 그냥 막 좋다고, 영업사원들이 막 좋다고 이렇게 하시면요, 그냥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뭐 기업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해결이 됐었어요. 포스랑 연동되는 거 되게 간편하게 연동이 되고 키오스크까지 다 연동이 됐었고 망할 일이 없잖아요. 워낙 탄탄하니까. 그래서 협약도 데이터는 이관시켜주는 거 이거 좀 해달라. 물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매장들이 많은 수가 있으니까 좀 협상 대상이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개인들하고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알고 찾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관리 프로그램, 관리단이죠. 그걸 이제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걸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워낙 프로그램이 생긴 게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핵심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희 실제 우리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크레이저 커피 그룹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첫 페이지 딱 들어가면요, 우리 고객 데이터가 딱 나와요. 몇 명, 뭐 이탈 고객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저기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 포인트가 안 보이네요. 혹시 보이나요? 안 보이죠? 포인트가 지금 안 보여서 첫 번째 보시면요, 조회 기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회 기간을 따져 보시면 돼요. 뭐 한 달 이전부터 뭐 지금부터 한 달 이런 걸 따져 보시면 되고요. 자, 방문 일수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방문 일수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 3달 동안 방문이 3번 이하, 그죠? 혹은 방문 횟수가 뭐 하루에 2번도 올 수 있고 3번도 올 수 있잖아요. 하루 2번 온다는 건, 하루 2번 온다는 것도 의미를, 여러분들이 단순한 데이터잖아요. 거기서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2번 온다. 충성 고객인데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고 있다든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뜨내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2번 온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핵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마케팅은요, 이탈 고객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충성 고객 대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잠시 뜸한 사람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방문 일수, 방문 횟수, 그리고 포인트도 나오죠. 적립 포인트. 적립 포인트가 또 많다는 건 이 사람이 진짜 자주 온다는 것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비싼 거 먹는다도 될 수 있고, 혹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단체로 뭐 시킬 때 자기 포인트를 적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두 부류예요. 첫 번째 자기가 주문하는 분, 두 번째는 심부름만 다니는 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데이터를 도출해야 됩니다. 포인트 많은 분들한테는 어떤 걸 보내면 될까요? 포인트 많은 분들한테 그냥 적립 이 일수를 잡고 뭐 잡고 했는데 포인트가 월등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 포인트 적립이. 단체 주문이 많다는 거예요. 월등히 많다는 거는 단체 주문이 많으면 단체 주문에 맞는 그런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10장 구매 시 뭘 더 준다, 아니면 포인트 뭘 더 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를 했던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보를 얻고 난 뒤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그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그 의미에 맞게 전략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최근 방문일, 이게 있죠. 최근. 이것도 보시면요, 최근 방문일을 한 달 전으로 딱 끌고 와 보시면 그 이후에는 방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횟수를 봐야죠. 몇 개월 동안 쫙 위에서부터 쫙 이제 횟수를 딱 잡아갖고 최근 방문일 한 달에 이 사람 이전에는 많이 왔었는데 왜 안 오지? 이사를 갔거나 회사를 옮겼거나, 혹은 예를 들면 한 1개월 사이에 주변에 새로운 카페가 생겨서 그쪽으로 옮겨 탔거나, 그런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사장님들은 직감적으로 느껴요. 새로운 무슨 카페가 생겼다. 그러면 저 손님 저쪽으로 갔나? 왜냐하면 그 손님이 좋아하던 걸 뭔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뭐 듣자 하니 저 집이 뭘 저런 걸 잘한다더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들은 언젠간 오겠지, 이런 분과, 그죠? 이걸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 내가 그러면 이분만이 아니겠네? 이렇게 간 사람이 이분만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의미들을 도출해 보면 그 고객이 10명, 20명이 나와요. 비슷한 이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에 맞는 걸 해야겠죠. 웰컴 기프트라든가, 그죠? 웰컴 포인트라든가, 웰컴 서비스, 이런 걸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보시면 뭐 특정 기간도 있고, 이게 개별 조건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연령대라든가 이걸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좋은 프로그램은 이게 더 세분화돼 있어요. 저희는 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 이 프로그램들이요, 어플로 연동된 데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플까지. 그러니까 보통 그런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단순히 카페뿐만 아니라 식당까지 다른 데에서도 이 포인트를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데들은 어플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 이게 다른 거죠. 저는 만약에 저라면 여기 뭐 날씨까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진짜 뭐 그 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달력이죠. 달력의 기상까지 저는 넣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요, 비가 오는 날 장사 안 되죠. 비 오는 날 장사 안 되잖아요. 진짜 가끔 화나잖아요. 특히 이제 테이크아웃 매장은 막 미치잖아요. 테이크아웃 매장은 비 오는 날 진짜 장사 안 됩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날짜 데이터까지 있고, 그게 들어가 보면 우리는 매출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포스에 보면 그 데이터에 이것까지 연동을 시켜서 보면은 비가 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오는 손님들은 진짜 단골이겠죠? 그죠? 근데 비 올 때도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런 걸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단골 손님들한테 가끔, 아주 가끔 비 오는 날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그걸 줘요. 혼자 오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오면 추가 매출입니까? 아닙니까? 추가 매출이죠. 그죠? 없던 매출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걸 쓰러 억지로 오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까지. 그리고 그게 뭐 무료는 나한테 지금 너무 과하다, 그럼 50% 할인, 아니면 1+1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라면 진짜 날씨 데이트 진짜 넣고 싶어요. 날씨까지 딱 들어가면 뭐 정말 좀 더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는 그런 데이터에서 자, 저기서 이제 보시면 나오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발송을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은 이제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신규 회원, 이탈 회원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죠. 제가 눈이 잘 안 보였고요. 만료 회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냥 저런 식으로 그냥 클릭만 해서, 클릭만 하면 그게 떠요. 인원이 몇 명 나온다. 이게 띵 돌아, 뭐 시계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몇 명 이게 나와요. 검색을 하면. 그래서 뭐 내가 나 이런 거에 데이터 뭐 뽑아내는 거 너무 약해 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시스템에서 잡아놓은 것들 있죠. 기본으로 시스템에 잡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눌러서 발송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밑에 보이죠? 대상 선정하는 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있죠. 20대 여성, 20대 여성이 3개월에 3번 이상 방문했는데 포인트를 얼마를 써더라. 포인트를 쓴다는 거는 그 포인트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주 왔기 때문에 그걸 잘 소진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진성 고객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뭐 서비스를 뭘 주겠다.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 사시면 저기 뭐 코코넛 로쉐 이거 한 조각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되게 좋죠. 그리고 또 이게 메뉴도 보면요, 커피, 넌커피 이런 식의 또 메뉴 판매량도 나와요. 메뉴 판매량을 딱 보고 어떤 손님 20대의 여성들은 넌커피를 좋아하는구나, 넌커피를 좋아하는데 내가 신메뉴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프라피를 만들었어요. 커피가 아니잖아요. 달달하니 좋은 그런 음료를 만들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솔트를 시켜서 검색을 해서 밝혀내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날 며칠부터 며칠까지 오시면 10% 할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기업에서 메시지 많이 받아보시지 않나요? 되게 메시지 많이 받잖아요. 그냥 뭐 전체적으로 일괄 발송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뽑아내서 보내는 겁니다. 그냥 막 보내면 얼마나 돈이 아깝습니까? 저희 보니까요, 데이터에 보니까 저희 외대점 데이터만 해도 5만 명이 넘더라고요. 5만 명에 30원 곱해 보이세요. 엄청 비싸잖아요. 벌써 거기서 그냥 한번 보내는데도 15만 원인가요? 한 15만 원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150만 원인가? 헷갈리네요. 그거 엄청 아깝잖아요, 그 비용이. 왜냐하면 통할 만한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DB 마케팅의 핵심은 맞춤이에요. 그 사람한테 맞게 비용도 세이브를 시키고 효과도 올리는 거,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저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정보를 도출해내고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뭐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카페에서 이런 거 뭐 어떻게 해요? 카페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몰랐던 거지. 내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지. 그리고 내가 관심이 좀 덜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이 난 어색해, 어려워,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뭐 거의 몇 년 전이죠? 한 7년 전? 7년 전에 하던 이런 쿠폰 마케팅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도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쿠폰 마케팅이 더 효과가 좋았어요. 이거보다. 그거 한 사람들은 진짜 진성이거든요. 되게 좋았고, 그리고 데이터 자체를 제가 관리할 수 있었으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를 한참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한참. 그러니까 아까 어플하고 연동된다고 그랬죠. 이런 프로그램. 그런 데서는 뭐가 더 좋냐면, 여기는요, 자,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정립할 때 뭐 입력합니까? 뭐 입력하시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전화번호만 입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아는 거는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A라는 고객의 전화번호, A와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플에 연동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요, 어플에 보면 실제 가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입할 때 인적 정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자기 거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직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DB의 핵심은요, 정말 많은 이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 DB 저장소에 넣어두는 게 최고예요. 그 많은 데이터들이 바로 정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프로그램에 핸드폰 번호만 입력을 시킨 거랑 그 사람의 인적 정보가 들어간 거랑, 그리고 그 사람의 인적 정보가 들어가고 이 사람이 구매한 구매 내역들이 같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정보가 나오겠습니까? 이 포스를 보시면요, 메뉴 판매량과 메뉴 판매 시간, 이거 다 나오는 거, 다 나오는데 그거 아시나요 혹시? 판매 데이터 보시나요? 하고 있는 분들, 그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그게 포스만 봐도요, 이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걸 얘기를 해요. 많이 팔리는 시간, 그죠? 많이 팔리는 메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팔리는 요일까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이 포인트 프로그램은 그걸 굉장히 간소화시킨 거고, 그걸 내가 일일이 프로그램에서 막 찾아서 내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걸 어떻게 솔팅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포스는 단순하게. 근데 이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냥 클릭만 하면 탁탁탁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더 깊게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문구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올드한 거예요. 올드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즘 핸드폰으로 이제 보내시는 분들 보면 이모티콘도 넣죠, 그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는 특히 20대라든가 10대, 20대, 또 30대 초반까지는 요즘 흔히 쓰는 그런 유행어도 써가면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도 좋습니다. 격식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요즘 뭐 쓰는 유행어들을 같이 써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 빨리 하셔도 됩니다. 그 업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의사항을 보고 이 업체면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해서 이런 DB 마케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 매출의 핵심은 단골 고객의 확보잖아요. 단골 고객. 그럼 단골 고객 도대체 어떻게 확보해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확보를 하는 거예요. 카페 매출은 성공을 하려면요, 처음에 손님이 들어오게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일단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 들어오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인테리어잖아요. 그죠?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잖아요. 누구나 들어오게끔, 들어오고 싶게끔 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카페를 만들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모든 맛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맛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분위기에는 뭐 이 정도면 싼데, 혹은 이 분위기에 이 정도 가격이 좀 비싼 건 맞지만 이 정도는 뭐 지불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내가 손님을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 그리고 아니면 어떤 프로모션을 계속 매장에서 계속하면서 손님한테 새로운 걸 계속 보여주느냐, 그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손님이 나가고 난 뒤에 이 사람을 다시 오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들어오게 했으면 만족을 시켜야 되고, 만족한 사람들은 재방문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재방문 유도하는 것은 손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손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움직이게 하는 게 이런 거죠. 이탈되는 사람 내가 빨리 찾아내서 열심히 오다가 왜 이 한 달 동안 안 오지? 이런 사람 빨리 찾아내서 오게 만들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카페 사장님들 제일 답답한 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손님 안 온다고. 우리 집 커피 맛있는데 왜 저 집까지? 우리 집 인테리어 좋은데 왜 저 집까지? 그러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올 때까지 그냥 폰만 내고 있어요. 실제로 되게 폰만 내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진짜 우리 뭐 백조가 우아하게 다니고 있지만 밑에서는 발을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구르고 있잖아요. 카페 사장님들도 겉으로는 멋을 부리되 이 책상 앞에서는 진짜 끊임없이 머리 굴리고 손 계속 움직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카페를 하기 시작하시기 전이면 이런 프로그램도 창업을 하시기 전에 미리 찾아보셔야 돼요. 다 찾아보시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머릿속에 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목표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럼 이거 해서 뭐 많이 좋아요? 여러분들 5%만 들어와도 좋아요. 내가 100명한테 보냈어. 한 5명만 와도 여러분들 성공한 겁니다. 자, 100명한테 보냈는데 얼마 들까요? 아까 30원. 3,000원 듭니다. 그죠? 3,000원 들어와서 5명 들어와 보세요. 얼마입니까? 이미 3,000원 넘지 않았나요? 그죠? 예전부터 DM 마케팅이 있잖아요. 다이렉트 메일 보내고 우리 우편으로 보내고 뭐 하든, 옛날에 OK 캐시백이 그런 걸 되게 많이 잘 했었어요. 그들의 성공 목표는요, 보통 이제 진짜 잘 됐다 그러면 한 2.3%입니다. 그게 성공치예요. 수십만 명 보내서 2.3%만 들어오면 와, 야, 대박이다, 대박 났다고, 성공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카페는 5% 만들기 쉽습니다. 더 넘어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마케팅 도구거든요. 그럼 목표치를 여러분들 5%만 잡아도 돼요. 그냥 5%만 잡고 나 100명 보내 3,000원 쏘고 한 5명만 들어오면 아메리카노 뭐 3,000원짜리 먹으면 15,000원이잖아요 벌써. 그죠? 이미 본전 뽑은 거예요. 이 사람 한 명 더 데리고 오면 더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출 목표를 뭐 내가 뭐 100명 뿌려서 한 20명 30명 들어오게 한다? 이런 건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5%만 들어와도 여러분들 성공입니다. 이미 본전 이상은 뽑은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보다 그냥 늘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만 제가 끝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런 강연을 예전에도 좀 많이 하고 뭐 컨퍼런스나 뭐 이런 거에서도 많이 했지만, 뭐 지금은 유튜브에서도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가 답답해서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혹은 몰라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이 조언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강연을 제가 많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유튜브에서는 뭐 10분 이상 넘어가면 다들 막 싫어하잖아요. 뭐 너무 길다 그러고 잘 안 보고. 근데 이런 강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끝나고 나서도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좀 받아서 이제 설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컨퍼런스도 참 코로나지만 뭐 지금 나왔죠. 지금 뭐 저는 코로나 하고 나서 이렇게 사람 많은데 잘 안 다니거든요. 겁나서 저 하나 이렇게 딱 걸리면 다 끝나는 거니까.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신 분들은 잘 되시기 바라고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준비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고 내가 카페에서 뭐 이런 DB 마케팅 뭐 어떻게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지금 보면 되게 쉽잖아요. 이거 되게 1차원적인 거예요. 되게 1차원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뭐 끝내고요. 질문 있습니까? 뭐 이런 데서 큰 데서 하면 꼭 질문 안 하더라고요. 질문 있습니까? 없죠? 대표이사님, 네, 잠시 예. 유튜브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네. 현장에서는 없지만 예. 유튜브에서 뜬 질문 예.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SNS 이벤트 시에 고객 정보 파악이 쉽지가 않은데 파악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SNS 같은 경우는 특히 아마 인스타를 말씀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제 네. 생각에 인스타 같은 경우는 무조건 DM으로 받아야 됩니다. DM으로 신청을 받게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인스타가 있거든요. 인스타 보면 이렇게 DM으로 많이 날라와요. 그래서 고객 정보를 그런 데서 많이 얻죠. 그리고 반드시 SNS는 이제 여러분들 온라인, 오프라인 O2O라고 그러죠. O2O 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홍보는 SNS 하되 무조건 매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SNS는 DM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DM으로 매장으로 오게끔. 그리고 SNS 같은 경우는 친근함이거든요. 관계 맺음이잖아요. SNS가 네트워킹이잖아요. 그 네트워킹을 DM으로 잘 만드셔야 돼요. 그게 최고입니다. 예. 질문 주신 분도 자연스럽게 DM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 고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친밀도밖에 없습니다. 네, DM은 네. DM은 절대 딱딱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처럼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공식적인 말을 많이 쓰지만 카페들 같은 경우는요 좀 약간 친근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DM 보내시는 분들은 뭐 요즘에는 비대면이다 아니면 혹은 이 사람하고 대화를 끌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DM을 보내시는 분들은 그게 좀 벗어난 분들이거든요. 좀 친근함을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도 내성적인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난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 없습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격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격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먹고 살려면 해야죠. 네, 친밀도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같은 분이 주신 것 같아요. 예. 모든 데이터가 이 프로그램 회사로 기속이 되면 카페 영업주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마케팅 광고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프로그램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게 불법인지 궁금하다. 불법은 아니죠.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보낼 때도요. 여러분들은 핸드폰 번호나 이름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법상 그걸 보여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에서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그 회사 데이터 서버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버 보관된 장소 그곳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들으셨던 이 빅데이터 활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노하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전기용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됐던 오늘의 세션들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내일은 또 다른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17일은요. 호텔리어 및 카페 운영자 관점에서 본 전 세계 커피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브랜딩 전략, 그리고 머신 그라인더는 정말 커피 맛에 영향을 줄까요? 이 세 가지 주제로 세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커피 엑스포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이 2021 서울 커피 엑스포는 무료 입장, 무료 관람으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요. 내일이 주말이잖아요. 내일 시간 꼭 내셔서 꼭 방문을 하셔서 필요한 정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고윤담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